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양양치기공학과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토익지 기공학 종강을 맞이해서 최종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비가 왔어요. 오랜만에 더웠다가 비가 내렸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막 저녁에 자는데 진짜 추울 정도로 좋았어요. 간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 낮에는 또 비가 안 왔어요. 제가 오늘 시험이 없는데, 그래서 수업이 없는데 교합 이제 과제를 내고 몰드를 뜨려고 학교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진짜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점심 먹고 또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마가 19일이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이제 방학도 하지만 그래도 방학 때 좀 더, 좀 더 보람찬 생활을 하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참 더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인터뷰 한 거 영상을 제가 좀 짧게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너무 이게 캠을 처음 해보셔가지고 뒤에 그냥 엄마 앉아있어. 내가 말하면은 그냥 대답만 해주면 돼. 이랬는데 엄마가 계속 어색해가지고 저도 어색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다 못했던 얘기를 이제 캠을 마치고 아빠도 오셔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총이치 보여주면서 내가 한 학기 동안 만들었다고 막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거 만드냐고 그러면서 막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 아빠 거도 만들어주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참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청이치 기공학에 대해서 총정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하고 제가 정리한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부족하고 막 내용도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1학기 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는 거라서 좀 막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이치라는 것에 대해서 청이치를 배웠으니까 청이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써봤어요. 우선 청이치는 컴플리트 덴처, 풀 덴처라고 부르는데요. 상하 전부 또는 편악에서 치아 전체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부착물의 일종으로 전부 상위치, 완전 칠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총이치를 배우고 나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을 볼 때는 약간 치아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뭔가 저거는 청이치구나 이런 생각이 딱 이렇게 봤을 때 저거는 청이치 하셨네 이런 생각 이렇게 뭔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도
청이치 착용하신 지 좀 되셨어요. 예전부터 착용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런 분야로 올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컵에 물 담아서 거기다 의치를 넣으세요. 그래서 주무실 때 이렇게 보면 좀 그냥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할머니 뵈면 이제 딱 봤을 때 틀니가 이렇게 해서 아, 우리 할머니는 이런 틀니를 끼시는구나 이런 생각한 게 많은 그런 배웠던 내용들과 막 불편하진 않은지 막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드실 때도 막 되게 막 찐득찐득한 거 드시면 할머니 그거 조심히 드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도 해드리고, 물론 많이 끼셔서 그런 걸 다 아시지만 뭔가 제가 배운 입장으로서 이런 거 말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고 막 그냥 완전 틀리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청이치, 풀덴처 이런 전문 용어를 쓰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친척들 모였을 때 막 전문 용어 쓰면 진짜 있어 보여요. 물론 있어 보이려고 전문 용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입에 붙어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친구들 만났을 때도 막 이에 고춧가루 끼면 네 중결치 사이에 고춧가루 꼈다고 막 그렇게 말해주면 친구들 막 놀래가지고 중결치가 뭐야 막 그러는데, 이게 앞니보다는 중절시가 더 빨리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 친구들한테도 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아, 자기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문 용어가 평소에도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이치는 상어의 전악이 이렇게 손실됐을 때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주는 보철물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작 기능, 그리고 심리 발음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청이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청이치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요. 영구이치, 임시이치, PK이치, 매직이치, 복제이치, 시적, 납이치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돼요. 영구이치는 이렇게 보통 말하는 영구적으로 쓰는 그런 이치를 말하는 거고요. 임시이치는 그 잠깐 쓰는 이치를 말하는 거고요. PK이치는 치아하고 조직에서 지지와 유지를 얻는 이치를 말하는 거고요. 매식이치는 임플란트 이치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에서 유지와 지지를 얻는 이치고요. 복제이치는 그냥 형 이치를 복제해둔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비치는 총이치 제작과정 중에서 나비치 부분하고 수지이치 부분하고 나뉘잖아요. 거기서 나비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청이치를 구분하고요. 인공치와 의치상으로 청이치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상 부분이 잇몸 부분을 대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치 부분이 자연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이치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예비 모형을 제작해야 돼요. 이 예비 모형을 저희가 실습할 때는 그냥 몰드를 떠서 이렇게 하악 몰드와 상악 몰드를 떠서 했는데요. 임상에서는 예비 모형을 이렇게 뜨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예비 모형에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해요. 개인 트레이 제작할 때는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그리고 모양을 덮어줘요. 모양대로 보더 부분까지, 보더선까지. 그 다음에 티슈 스탑을 구각선하고 붙이부에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각 4개씩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리제를 발라요. 도포해요. 티슈 스탑까지 완성된 모형에 글리제를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거를 그 광중압 레진으로 했어요. 광중압 레진으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달아줘요. 그 다음에 그 광중압기에 넣어서 중압을 시키면 이렇게 딱딱한 레진하고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 모양을 제작하는데요. 작업 모양을 제작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더 부분에 이렇게 왁스를 한 겹 더 넓혀줘요. 그게 보더 부분을 더 확실하게 뜨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박싱 왁스로 옆을 이렇게 세워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석고를 부어서 이 모형을 넣는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작업 모형을 제작한 다음에 인덱스도 형성을 해줬어요. 그 다음이 기초상 제작인데, 교수님이 항상 기초상 제작을 할 때는 기초상이 최종 위치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기초상이 최종 위치상이다 계속 듣기는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이제 레진 전입하고 끝까지 가보니까 이 모양대로, 기초상 모양대로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잇몸의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상이 최종 위치상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초상 제작할 때도 하악은 광중압 레진으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악을 자가중압 레진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더 부분까지 잘라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데요. 광중압 레진은 그래도 형광등 빛에서도 중압이 된다고 하지만 중압 속도가 느려서 이제 이렇게 계속 다듬어도 괜찮아요. 근데 자가중압 레진은 진짜 빨리 굳거든요. 그래서 상악이다 보니까 구개면까지 해야 돼가지고 걔를 이렇게 누르는데 중간에 이제 얘를 여기까지 다 덮잖아요. 그러면 이 옆을 메스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잘랐는데 이제 얘가 굳어가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와, 진짜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상까지 제작을 했으면 교합제를 제작해 줄 거예요. 교합제는 그 인공치가 심어질 부분인데요. 우선 알코올 램프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시켜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느려서 토치로 했습니다. 토치로 하고 몇 겹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말굽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악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초상 제작했던 데에 교합제를 올려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실링 같이 이렇게 붙여줘요. 이쁘게. 그 다음에 정중선하고
정중선을 표시하고 뭐 중요한 선들을 표시해요. 지침선들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 교합기에 부착을 합니다. 교합기에 부착을 한 다음에 인공치 배열을 할 거예요. 이것들이 인공치죠. 인공치 처음 받았을 때 진짜 신기했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짜 치아처럼 생겼거든요. 완전 신기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얘를 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공치를 심어줄 건데 저희는 상악법으로 심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상악, 중절치, 중절치, 측절치, 견치까지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하악 전치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하악 구치를 심고 상악을 심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거 인공치 심을 때도 법칙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못 외워가지고 2학기 때는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외워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선 막 치아가 닿는 치아가 있고 근심경사, 원심경사 이런 것도 또 많은데 그거는 제가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제1대구치부터 심어줘야 돼요. 왜냐면요, 제1대구치가 교합의 중심이 되는 그런 치아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치아예요. 그래서 제1대구치 먼저 교합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제2소구치 한 다음에 제1소구치를 심어줍니다. 이렇게 다 심어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앞공이 세워주고 인공치 심는 데만 거의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래도 잘 못 심은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지만 2학기에는 더 열심히 해서 법칙대로 해서 꼭 교합에 맞는 그런 의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치를 다 심으면 치은을 형성해줘요. 이게 치은은 실제 잇몸과 같은 그런 심미적인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구강에 있는 잇몸처럼 심리적으로 형성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치은 형성할 때는 구개부 쪽은 구치부 쪽은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잘 안 보이고 웃을 때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전치부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치아를 왁스로 다 덮었거든요. 얘를 좀 많이 두껍게 덮어가지고 치은 형성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좀 힘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좀 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친 형성을 한 다음에는요. 메모를 위해서 이제 교합기에서 모형을 분리해줘요. 네, 그 다음에 모형과 나비치를 실링해줘야 됩니다. 우선 지금 상태로는 플레이트가 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구개면을 보면 저희가 퍼티를 떠서 저희 구개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런 구개였는데 여기 붙은 게 제 구개면이거든요. 그리고 하악을 보시면 여기 다 왁스로
모형 메모할 때 왁스하고 그 모형 사이에 이제 매몰제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실링을 해줘야 돼요.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실링을 해준 다음에는요, 상악 메모를 시작할 거예요. 사진을 원래 처음 메모할 때 함에 분리제를 다 도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함에 한 2분의 1 정도를 놓고 상악을 얹은 다음에 이 사진처럼 2분의 1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상악을 얹은 다음에 그러니까 상악 모양을 얹고 그 다음에 그 상함을 얹었을 때 그 전치부하고 상함 사이에 6mm가 떠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로 경석고가 들어가서 그 충격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차 매몰 한 다음에 2차 매몰 할 때 하고 2차 매몰 한 다음에 3차 매몰 할 때는 분리제를 꼭 발라줘야 되고요. 2차 매몰을 하면요, 이렇게 2차 매몰을 한 다음에 그 인공치 부분을 손가락으로 닦아서 그 절단부하고 고개부 이제 교두를 이렇게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3차 매몰을 해서 그 치아들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이 3차 매몰하는 사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3차 매몰을 하기 전에 분리제를 또 바르고 3차 매몰은 경석고로 했어요. 강도가 센. 3차 매몰을 할 때는 좀 넉넉히 채워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뚜껑 구멍 사이로 석고가 튀어오를 만큼 넉넉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안에 석고가 다 찼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램프에 넣어서 조여줍니다. 석고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하악을 메모를 또 해야겠죠. 하악 메모할 때는 퍼티를 사용했어요. 반쪽만. 그래서 하악 메모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함의 전체에 분리제로 도포를 한 다음에 함에 2분의 1 정도를 채우고 모형을 넣고 상함을 닫았을 때 전치하고 상함의 끝하고 6mm가 떠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메모를 할 때는 반을 퍼티를 썼어요. 그리고 반은 그냥 경석고로 다 메꿔줬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석고로 치아 전체를 해서 2차 메모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분리제를 바르고 플라스터로 3차 메모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것도 클램프로 조여줘야 돼요. 석고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퍼티로 한 부분은 나중에 다듬질 할 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모터로 하면서 이쪽은 진짜 깨끗하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거기가 퍼티 했던 부분이었던 거 있죠. 진짜 깨끗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매몰까지 하면요. 얘를 그 음성이었나? 그 스팀으로 저희는 스팀으로 해서 왁스를 염화시켰어요. 네, 왁스 염화는 왁스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다 녹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왁스가 좀 염화돼서 함을 분리하고 했을 때 왁스가 이렇게 끼면 그냥 덩어리 채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데 네, 이거는 교수님이 장갑을 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왁스 이렇게 그 인공치 사이사이에 낀 왁스들도 다 이렇게 제거를 깨끗이 해줘야 나중에 레진을 전입했을 때 그 뭐라고 하지? 외부 물질을 뭐라고 하죠? 외부 물질? 왁스를 다 제거해야 나중에 레진을 전입할 때 불순물이 나타나지 않고 깨끗한 과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진 전입을 해줘야 되죠. 자가중합 레진으로 했는데요. 우선 레진하고 레진액하고 레진 분말, 레진 가루, 레진 파우더를 혼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얘가 떡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종이컵에 공기하고는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애기 증발해서 워터 파우더 레시오가 변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떡상이 될 때까지 그 입구를 막아서 이제 떡상 되기를 기다려요. 그 다음에 떡상이 되면 얘를 이렇게 조물락 이렇게 해서 기포를 빼주고 이렇게 말뚝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1차, 2차, 3차까지 시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차까지 할 때까지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비닐을 깔아줘야 돼요. 네. 말이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비닐을 깔아서 이렇게 시합을 하면 이거 그림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요. 과잉 레진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진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얘네를 다 건져줘요. 다 이렇게 치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비닐을 깔고 해서 2차 시합에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온 레진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3차 시합까지 해서 이제 나올 게 없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제일 높게 시합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갈 때 3차 시합이 계속 제일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램프에 넣어서 조인단 말이에요. 그때도 3차 시합보다 높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레진을 전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성을 시켜요. 그러면 레진이 경화가 되죠. 그 다음에 한 분리를 할 거예요. 한 분리 뚜껑을 열고 화염을 분리하고 이렇게 망치로 톡톡톡 이렇게 쳐주면 함이 이렇게 뚝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물재들을 걷어내고 재부착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한 분리를 할 때 클램프를 뭘 썼는지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제가 이 클램프를 쓴 적이 있는데 그 클램프는 매몰할 때 썼던 거고 레진 전입할 때는 다른 클램프를 썼는데 제가 그걸 착각해가지고 이 클램프가 내 클램프다 하고서 열었는데 제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연이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소연이한테 가서 이거까지 2개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절대 의치는 건들지 않았다. 그래서 한 분리를 해준 적이 있는데 네, 다행히도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했는데 또 찾아가지고 참 다행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시겁했던지. 남의 거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선택 삭제를 해줘요. 선택 삭제하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택 삭제를 하는 이유는 이게 메몰하고 레진 전입을 하고 레진이 경화될 때까지 그 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합이 뜨거나 조기 접촉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저희는 재부착만 하고 선택 삭제 과정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물재가 엄청 덕지덕지 붙어있죠. 이거를 다 모터로 제거를 해줘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퍼티 떴던 하악만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석고를 제거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압 위치로부터 모형을 제거를 해줘요.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나오죠. 이 위치를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모터로 우선 다듬어요. 다 러버까지 다 하죠. 그러니까 10톤 되고 러버까지 해서 광이 좀 난다 싶으면 이제 퍼미스에 대고 광을 내줘요. 이게 퍼미스인데 퍼미스를 댈 때 밑에 모래 같은 가루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이렇게 하고 퍼미스 휠에도 물을 계속 첨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이 꼭 있어야 되고 이렇게 퍼미스를 계속 돼요. 그러면 제 위치가 퍼미스 될 때 제 위치에 약간 스크래치 난 부분하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여기 퍼미스 되면 이렇게 매끈매끈해지니까 여기 좀 하면 되겠다 하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했어요. 근데 진짜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끈매끈해지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루즈죠. 루즈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루즈는 그 파란색 루즈가 있어요. 그거를 휠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위치를 대면 진짜 이렇게 쓱 하면 광이 엄청 많이 나요. 그때도 참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종강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교수님께 찾아가서 저의 이런 총이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로 한 학기 동안 뭔가 완성물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굿보이치도 그렇고 왁스업도 그렇고 폴리싱까지 하는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이런 걸 만들었구나 하는 게 있으니까 참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발표 영상 만들어주시고 저는 진짜 발표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매주 동안 하니까 약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직 조리 있게 뭐라고 하면 조리 있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게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이치를 우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능력 같은 것도 생성할 수 있는 수업이 된 것 같아서 좋고 항상 이제 못해도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훨씬 나아지고 좋아진 모습의 송이치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1학기 동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